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약학 세 번째 최신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농약학 최신 문제는 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까지 살충제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거든요. 오늘은 뒷부분 이제 살균제의 작용 기작을 아마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 살균제의 균은 우리 식물의학 때 그러니까 식물병리학 과목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에 뭐 진균이라든지 진균, 곰팡이죠. 진균이라든지 세균과 관련된 애들을 죽이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68번 문제 살균제의 작용 기작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살균제가 이 약제를 쓰면 어떻게 병원체인 진균이나 세균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신경기능 저해입니다. 왜 2번이 정답이냐면 신경기능이라는 거 자체가 균에는 없어요. 뭐 세균, 진균, 곰팡이 이런 데에는 뭐 세균,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 이런 애들은 우리 원핵세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원핵세포인 이런 병원체는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은 누가 갖고 있느냐? 동물, 곤충에게만 있는 조직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살균제의 작용 기작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세포막 구조 파괴, 생합성 저해, 호흡 저해. 이게 바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살균제 농약이 병원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막 구조 파괴는 말 그대로 세포막, 세포벽의 합성을 방해해서 결국엔 세균을 죽인다, 균을 죽인다. 라는 기작이에요. 자, 이 이유는 특히 세균, 특히 진균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입니다. 얘네 자체가 이렇게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생합성 저해는 뭐냐? 생합성에 관련된 물질이 단백질, 핵산, 그러니까 핵산에 포함되는 거는 DNA라든지 RNA 같은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게, 그리고 지질, 이런 물질 등의 합성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는 균이 제 기능을 못하게끔 해서 잡는 거고요. 그 다음 호흡저해는 뭐냐면 이 세균이나 진균 같은 애들은 지금 세포 내에, 특히 진균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ATP를 생성하거든요. ATP가 뭐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근데 이 ATP를 생성할 때 필요한 게 포도당과 아니지. ATP를 생성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호흡을 통한 공기가 있어야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TP를 만드는 건데 바로 요 호흡을 방해하는 거죠. 이 호흡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굶겨 죽이는 그런 작용 기작을 합니다. 69번 살균제 농약의 작용 기작 중 산화환원에 있어서 SH기가 관여하는 탈수소화 효소나 SH 기질과 작용하여 황화물을 만들어 기능을 상실시켜 살균 작용을 나타내는 농약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산화환원에 있는 SH기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SH기가 뭐냐면 설프 히드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SH기는 설프 히드릴기라는 탄소고리에 붙는 작용기거든요. 이거를 화학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셀프 히드릴기의 특징을 볼게요. 이 셀프 히드릴기는 병원균의 생사를 결정짓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결정짓는 핵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 같은 존재인데 얘가 바로 생존의 핵심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 병원군도 일단 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다 보니까 생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유기물을 대사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증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물의 그런 특징과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수많은 효소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야 에너지를 만들거나 증식을 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바로 요 수많은 효소와 단백질을 할 때 바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설프 히드릴기가 해주는 게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S 이렇게. 요건 뭐냐면 SH가 두 개가 결합했다는 뜻이거든요. SH기 두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효소의 활성 부위, 그러니까 즉 활동할 수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손에 해당되는 거죠. 효소의 활성 부위에 바로 이 SH기 설프 히드릴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요 설프 히드릴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요 두 개. 근데 만약에 이 기능 중에 이거를 방해하면 요 두 개의 기능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H기가 관여하는 탈수소와 효소나 SH기 기제가 작용해요.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상실시켜서 살균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정답은 3번 디노수화제입니다. 그래서 디노수화제는 얘는 이제 뭐라고 말냐 디노카프라고도 하는데요. 얘가 ATP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디노수화제 디노카프는 산화적 인산화의 탈커플링이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산화적 인산화의 탈커플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화환원에 있어서 산화적 인산화의 탈커플링을 하는 건데 이 디노수화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SH 그냥 설프 히드릴기에 강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강제로 결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균제죠. 살균제인데 얘가 아이고 힘들다. 디티오카바믹산기 살균제에는 디티오카바믹산기라는 요게 강제로 결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요 효소의 활성화 부위 손에 얘가 농약 성분이 달라붙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약 성분이 손에 달라붙으면 효소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죠. 그러면 효소가 일을 못하는 대사마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살균제 설프히드르길이 강제로 붙으면서 원래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유지시키는 이 두 개의 설프히드르기가 묻혀있는 요거를 구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뼈대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뼈대에 이 설프히드르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유지할 수 없게끔 해주는 게 이 바로 디노수화제라고 하는 농약이 아니군요. 얘는 아니군요. 얘는 ATP 합성을 방해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얘가 이 살균제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이 설프히드르기에 붙어서 방해를 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그럼 다른 지문은 어떤 건지 볼게요. 이제 이 캡탄 수화제는 유기유황계, 유기유황계 살균제거든요. 캡탄이라는 수화제가. 그래서 이 황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유기유황 살균제는 프탈이미드계에 속하는 살균제고요. 요 풀펫이라고 하는 수화제도 캡탄 수화제처럼 유기유황계 살균제입니다. 그러면 크놀로타놀릴 수화제는 얘가 유기염소계 살균제거든요. 유기염소계 살균제. 근데 얘가 다코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요 살균제에 있는 DTO 카바믹산기가 설프히드리길에 강제로 결합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살균제는 식물용이에요. 이게 사실 사람이나 가축한테 들어오게 되면 사실 얘들 똑같이 이 기능을 하거든요. 사람이나 가축에 있는 단백질 입체 구조를 파손하고 효소의 활성 부위에 붙어서 효소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끔 대사를 마비시키는데, 문제는 이 DTO 카바믹산기가 있는 이 살균제가 인축에 들어오게 되면은 빠르게 분해가 돼요. 식물용이다 보니 빠르게 분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 인축에는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도 크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디노수화제가 산화적 인산화 탑커플링이라고 했잖아요. 이 ATP의 P가 인산이거든요.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아데닌이 인산 3개가 아데닌과 붙어 있는 게 ATP인데, 요 인산을 뽑아내게 하는 역할로 결국엔 ATP 합성을 방해한다라는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70번 보르도 혼합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르도 혼합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보르도 혼합액은 황산구리 용액의 혼합이잖아요. 뭔가 섞었다는 거죠. 바로 석회유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석회유는 수산화 칼슘 현타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회유를 섞은 게 보르도 혼합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황산구리 용액과 석회유를 섞는데 얘는 섞는 순서가 중요해요. 섞는 순서가 아주 중요해갖고 이 섞는 순서에 따라서 품질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섞는 순서가 틀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섞는 게 틀린 문제는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정답은 2번. 조제 시 금속재 용기를 사용하면 좋지 않다. 아니, 이게 아니고 3번. 황상구리 용액을 세게 저으며 석회유를 소량씩 부어야 품질이 좋은 액이 된다. 정답은 3번이에요. 섞는 순서가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구리 용액을 세게 저으면서 석회유를 소량씩 붓는 게 아니고 석회유를 살살 저어야 돼요. 석회유 안에 황상구리 용액을 조금씩 부으면서 저어야 품질이 좋은 보르도 혼합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어야 함. 왜냐? 황상구리는 산성이고요. 석회유는 알칼리예요. 그래서 산성이 알칼리로 섞일 때 요렇게 조금씩 산성을 알칼리로 섞으면서 해야 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예를 들으시면 되냐면 우리 그 기름에 프라이팬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파를 볶고 있었어요. 그럼 양파를 볶으면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양파 볶은 기름에 여기에다 간장을 넣어요. 그러면 얘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에 물을 넣는 건 괜찮은데 기름에 물을 넣는 건 괜찮은데 물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다 튀겨서 도망가거든요. 이것처럼 석회유에 황상구리 용액을 조금씩 부으면서 섞어야지만 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산되는 좋은 보르도 혼합액이 된다입니다. 나머지는 보르도 혼합액에 대한 옳은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료의 순도는 황상구리예요. Cu2 플러스 98.5 생석회성 90%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황상구리 CU2는 뭘 하는 애냐면 얘가 바로 살균을 하는 애예요. 황상구리 CU2가. 그럼 생석회는 얘는 구리의 독성을, 그러니까 이 구리가 하는 이 독성을 완화시켜 갖고 부착력을 높이는 게 바로 생석회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르도 혼합액은 조제 시 금속재 용기를 사용하면 좋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금지예요. 좋지 않아요. 절대 금지해야 돼요. 왜냐? 황산구리가 산성이잖아요. 황산구리가 산성이기 때문에 이 산성 물질이 금속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부식시키죠. 금속을 부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산구리 때문에 산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황산구리 때문에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재질의 용기를 써야 됩니다. 그럼 4번 제조된 보르도 혼합액의 액성은 알칼리성이고 조제 즉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왜? 조제 이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여기 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산됐던 시간이 지나면 요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산된 입자가 커져서 효과가 떨어져요. 요 입자가 커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섞는 순서에 따라서 보르도 혼합액은 품질을 결정짓습니다. 71번 과수의 병해 방제제로 강력한 살균력을 나타내며 응애나 깍지벌레 등에 대한 살충 작용도 있는 약재료. 즉
살균도 하면서 살충 작용도 하는 약재가 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정답은 4번 결정 석회황합제입니다. 이 결정 석회합합제는 어떤 애냐면은 얘가 영어로 라인 설퍼라는 애인데, 얘는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던 보르도액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농약이에요. 어떻게 만드냐? 석회황, 유황과 석회를 끓여서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냐? 살균력과 살충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특히 강하냐면 곰팡이류, 진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과 전문이 낙엽병, 그리고 가장 아마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포도 녹균병. 이런 병에 아주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문에 있는 살충 효과가 있어요. 살충 효과도 갖고 있어요. 누구? 응애나 살충, 살응애 작용을 하는데, 잠시만. 살충, 살응애 작용을 하는데, 살충, 살응애. 제가 살충, 살응애 두 개를 나눈 이유는, 응애는 거미 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지문 안에 거미 강의 응애가 속하고, 곤충은 곤충 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살충, 누구? 깍지벌레. 그리고 살응애도 작용을 하는데, 얘가 어떤 작용 기작을 하냐? 해충의 기문을 막거나 피부를 부식시켜서 벌레를 잡는 기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용 기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 결정석회향 합제, 유황과 석회를 끓여서 만든 결정석회향 합제는 강한 알칼리성과 황화수소 두 개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황화수소로 되어 있는데, 얘가 유황이 분해되면서 이런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알칼리성과 황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얘가 병원균의 산화 환원을 방해합니다. 이런 작용 기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앞에 우리 가장 오래된 보르도액과 석회황 합제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져볼게요. 얘는 보르도액, 그리고 석회황 합제가 있습니다. 각각 둘 다 가장 오래된 농약이에요. 두 개 보르도액과 더불어서 주 성분은 보르도액은 구리고요. 구리, CU, 석회황은 황이 주 성분입니다. 그리고 주 효과는 보르도액은 살균 위주의 역할을 해요. 균을 죽이는. 그렇지만 석회황은 살균과 살충 효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죠. 그리고 방제할 때 이걸 그럼 언제 뿌려줘야 돼? 라고 한다면 방제 시기는 보르도액은 생육기 때 사용을 해야 돼요. 식물이 자라고 있는 생육기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에 반해 석회황 합제는 언제 해주냐? 동계, 겨울에 해야 돼요. 겨울 방제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요 가수의 병의 방제제 요 앞
잎에 동계 방제를 할 때 요 방제제를 언제 하냐? 겨울에. 동계 방제를 할 때 얘를 살포를 합니다. 나머지 카탑하이드로플로라이드는 살충제예요. 카탑하이드로플로라이드는 살충제인데 나방이나 나방이나 잎벌레를 살충할 때 쓰이는 살충제입니다. 풀펫은 살균제예요. 얘는 살균제고 풀펫은 아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요 풀펫 유기유황 살균제, 유기유황 살균제인데 유기유황계 살균제인데 얘는 풀펫은 살충 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티온 강력한 살충제죠. 파라티온이라서 유기인계에 매우 강력한 살충제입니다. 티온 유기인계예요. 유기인계에 매우 강력한 살충제가고 얘 또한 얘는 살균제 효과는 없어요. 풀펫은 살균제고 살충작용은 못하지만 파라티온은 매우 강력한 유기인계 계열의 매우 강력한 살충제지만 살균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강력해서 현재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약이에요. 72번 보도록 할게요. 와, 디티오카바산 아까 있었었죠? 디티오카바산기 어디서 했었죠? 우리 설프 히드르기에 디티오카바산기 살균제가 갖고 있는 요거 관련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디티오카바믹산기는 어떤 애냐? 얘는 이 D가 라틴어로 숫자 2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있대. 뭐가? 티오가 뭔데? 티오가 들어가면 황이라는 뜻이에요. 황을 두 개 갖고 있는 카바 믹산기래. 그래서 요 카바 믹산 에이시드 산이에요. 카바 믹산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농약인데 이 디티오 카바 믹산기의 그 화학식은 R2N는 탄산 연결돼서 황이 결합되어 있는 요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티오 황이 두 개 붙어 있어. 그래서 화학식 안에 보시면 이렇게 S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디티오 카바 믹산기가 갖고 있는 화학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디티오 카바 믹산기를 가지고 있는 농약을 유기유황계 살균제라고 부릅니다. 유기유황계예요. 그래서 이 유기유황계는 원래 과거에는 무기유황을 썼어요. 무기유황. S. 요 무기유황 황 S를 갖고 썼는데 얘가 뭐랄까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무기유황만 있을 때는 얘가 그런데 과거에 옛날엔 요 무기유황으로 관련된 살균제를 썼다가 최근에 여기에 탄소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탄소를 붙였더니 어떻게 됐다? 이게 바로 유기유황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유황계에 탄소를 붙여서 유기유황계를 만드는 게 바로 유기유황계거든요. 요 유기유황계가 된 얘들은 어떻게 된다? 1번 아까 앞에 문제 봤죠? 설프 히드르기 디티오 카바믹산기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설프 히드르기를 SH기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파괴를 하면서 한 놈만 잡는 게 아니라 멀티 공격을 해요. 한 번에
여러 군데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많은 효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요 멀티 공격을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저항성이 잘 안 생겨요. 저항성이 잘 안 생기는 요 수많은 효소를 마비시키는 요러면서 얘가 저항성이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십수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호 살균제입니다.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유기유한계의 보호살균제 역할을 하는 유기유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막신기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정답은 3번 만코제부예요. 그래서 유기유한계, 무기유황에 탄소를 붙여서 만든 게 유기유한계고 이 유기유한계의 주요 역할은 보호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SH기를 파괴하면서 멀티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점 작용을 하면 여러 개의 효소를 마비시키면서 저항성도 잘 안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애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유기유한계 살균제 안에 들어있는 게 망코제부, 지네브, 그 다음에 마네브, 그리고 티람이 유기유한계에 속하는 보호살균제예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메틸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는 대표적인 훈중제예요. 아주 대표적인 훈중제인데 문제는 이 메틸브로마이드가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니 당연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정 석회항 합제. 앞에서 봤었죠? 얘는 무기유한계예요. 누구랑 더불어서 보르도액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무기유한계입니다. 그 다음 아니지 무기유한계입니다. 폴리옥시는 항생제 계통의 살균제예요. 항생제 계통의 살균제로 이 폴리옥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 작용 기작으로 살균을 합니다. 정답은 3번 만코제부예요. 만코제부, 지네부, 마네부, 티람은 유기유한계인 디티오 카바막산기를 가지고 있는 농약입니다. 73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농약은 자 정답은 1번 만코제부 수화제예요. 자 첫 번째 답이 나왔어요. 유기유한계 살균제입니다. 광범위한 작물에서 어떻게 보호살균제로 사용이 된대요. 유기유한계 보호살균제. 그 다음 과수의 탄저병 및 채소류의 녹균병 방제에 유효하고 고온다습 조건에서 불안정하다. 이 모든 설명이 만코제부인데 우리가 바로 앞에 72번에서 봤었잖아요. 유기유한계 살균제인 만코제부, 지네부, 마네부, 티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유기유한계 살균제고 어떻게? 무기유한계에 탄소를 결합해서 만든 게 유기유한계 탄소제고요. 탄소가 무기유한계에 탄소를 결합시켜서 만든 게 유기유한계 살균제고요. 그 다음에 보호살균제로 쓴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병에 걸리기 전 식물이 병에 걸리기 전 잎 표면에 뿌려서 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해줘요. 어떻게? SH기를 의 작용을 방해해서 얘가 유기유한계가 그러니까 방해해서 SH기를 방해해서 다점으로 효소가 작용할 수 못하게 그리고
탄저병과 채소류 녹균병에서 어떡하다? 얘네는 과수 탄저병, 채소 녹균병 이 두 개는 엄청 흔하면서도 엄청 치명적인 병이에요. 근데 이 두 병 두 개를 동시에 방어 가능한, 저항성도 적은, 하지만 얘는 유기유한계 많고 제부 수화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고온 다습한 환경 변화에 아주 불안정해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혹은 약효 자체가 분해가 돼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농약입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들 볼게요. 클로로페나피르 소화제. 얘는 피롤계의 살충제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 살균제를 보고 있었어요. 피놀계 살충제로서 클로르페나피르는 총체벌레나 나방을 잡는 데 쓰는 살충제예요. 그럼 알파, 사이퍼, 메트린. 자, 우리 어제 메트린 봤었죠? 알파, 사이퍼, 메트린 붙으면 뭐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입니다.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는 어디서 왔다? 단어 제충국에서 뽑은 피네넬린계였나? 그 천연 합성제, 천연 물질을 가지고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름 뒤에 메트린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사이퍼 메트린은 진딧물이나 노린재를 방제할 때 쓰는 살충제입니다. 그럼 메타티온이죠. 이름 뒤에 무슨 포스, 무슨 티오, 무슨 에이트가 붙으면 유기인계라고 했었어요. 유기인계 살충제로서 메티다티온은 깍지벌레를 방제합니다. 그럼 이어서 74번 문제 볼게요. 네오아소진 농약은 약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비소제에 어느 금속을 결합하였는가? 자, 여러분, 이 네오아소진이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은 네오아소진이라는 농약은 그 벼잎집 무늬병, 무늬마름병이라고 해서 일명 문고병이라는 병을 잡는 애거든요. 이 약을 잡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유기비소계예요. 유기비소계인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비소 설명을 하면서 유기비소계에 속하거든요. 이 네오아소진 농약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유기비소계는 유기비소제에서 온 애예요. 온 애는 맞는데 문제는 요 비소 AS 화학식 비소가 얘는 살균력이 좋아요. 살균력 좋습니다. 문제는 이 살균력이 좋다 보니까 식물에도 독성을 뽐놓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살균력이 좋기는 한데 균도 죽이면서 식물에도 독성 작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살균력 좋은 얘를 어떻게든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유기비소제 비소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썼냐? 철을 붙였더니 살균력 좋고 식물 독성 좋은 요 유기기소제에 철을 붙였더니 바로 네오아소진이 만들어졌고 이 네오아시진 약해. 그러니까 이 독성, 식물도 살균력 좋은 비소 때문에 발생한 이 약해를 네오아소진은 해결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철입니다. 비소에 철을 합쳤더니 살균력은 좋은데 식물에 따는 약해는 해결된 물질이 네오아소진이에요. 그럼 나머지 2번 아연은 지네브 아까 있었죠? 우리 그 유기유한계 살균제에 속하는 지네브
만코제브 같은 요런 애들한테 유기유황계에 속하는 진해부, 만코제브 같은 농약 안에 좀 포함은 되어 있는 금속이래요. 그 다음 구리. 구리는 보르도액 같은 보르도액의 주성분이었었죠. 요 구리 2 플러스 보르도액의 주성분인 같은 구리제 살균제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비소에 철을 합했더니 네오아소진이라는 벼 잎집 무늬 마른 병을 잡는 유기비속의 살균제가 나타났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75번 도열병 방제와 관계가 없는 농약은, 자, 도열병은 어떤 병이었었냐면요, 진균, 곰팡이죠. 진균 안에서도 잔앙균류에 속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벼에 나타나서 일으키는 병이고요. 그 도열병과 관계가 없는 농약은 하필 우리가 바로 74번에서 문제를 풀었죠. 네오아소진, 제가 뭐라고 썼죠? 벼 잎집 무늬 마른 병, 1번 문고병을 해결하는 유기비소제라고 했었죠. 정답은 3번 네오아소진 액제는 유기비속의 살균제로 무엇을 잡는다? 벼 잎집 무늬 마른 병, 일명 문고병을 잡는 게 네오아소진 액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열병 방제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프로벤 포스. 자, 여러분 끝에 포스 붙으면 뭐라고 그랬었죠? 인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프로벤 포스는 유기인계 살균제예요. 대표적으로 도열병을 잡습니다. 도열병 병원균에 어떤 작용을 하냐? 세포막의 성분인 키틴 합성을 저해하는 기작으로 도열병 병원균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프로벤 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에디펜 포스가 이렇게 도열병 병원균을 잡는 유기인계 살균제입니다. 그럼 2번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잎제. 얘는 도열병도 방제를 해주면서 플러스 역할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벼 생육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 벼 생육 촉진이 특히나 저온기에 벼의 뿌리에 활력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액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4번 프로베나졸 잎제는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애예요.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이고, 얘는 유도 저항성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저항성 살균제인 프로베나졸은 이런 성격 때문에 언제 뿌려야 된다? 면역력 높이고 유도 저항성 살균제. 이거는 병에 걸리기 전에, 식물이 병에 걸리기 전에 뿌려줘야 됩니다. 76번. 다음 중 유기인계 살균제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살충제 배웠었죠. 유기인계 살충제, 유기인계 살균제 둘 다 모두 유기인계에 붙는 그 네이밍이 있거든요. 유기인계 P.
나는 인산이 있어. 포스. 두 번째, 나는 이 유기인계가 불안하지 않게 황으로 안정화시켰어. 그래서 나는 황이 있어. 티온. 티온은 황이에요. 포스는 인이고. 그 다음 무슨 에이트계. 요 세 개가 붙으면 유기인계 관련 살충제, 살균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에디펜 포스입니다. 대표적인 유기인계 살균제죠. 그리고 얘는 벼도열병을 방제합니다. 나머지 네오아소진 아까 있었었죠. 무기비소계의 비소에 철을 합쳐서 무기비소제에 철을 넣어서 만든 유기비소계 살균제입니다. 폴펫은 유기유황계 푸탈 아미드계라고도 해요. 유기유황계 살균제로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보호 살균제입니다. 이 문제, 요 풀펫은 어느 문제랑 이어서 보시면 되냐면 앞에 69번 문제랑 이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풀펫. 푸탈 유기유황계 살균제 프탈이미드계 요 문제랑 이어서 봐주셔야 돼요. 풀펫은 69번 문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번 프탈라이드는 얘는 유기염소계 살균제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프탈라이드도 벼도열병에 특히 무엇? 균사 침입을 억제합니다. 균사 여러분 그 진균 도열병은 진균 곰팡이 안에서도 잔항균류에 속하는 병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균은 그 영양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 영양기관에 속하는 게 균사체, 생식기관에 속하는 게 포자입니다. 요거 구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도열병의 균사,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 같은 거죠. 이렇게 그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한 역할을 하는 이 균사의 침입을 억제시켜주는 게 프탈라이드입니다. 77번 보리 겉간부기병의 종자소독에 가장 효과적인 약자는 자 여기서 특징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리 겉간부기병은 어떤 병원체냐? 얘는 진균이에요. 진균 안에서도 곰팡이 속하는 진균인데 진균 안에서도 어떤 균이냐?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담자균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병은 녹병, 깐부기병, 그리고 붉은 적성, 그러니까 붉은별 무늬병 이런 애들이 담자균류에 속하다고 했거든요. 자, 이 깐부기병이잖아요. 담자균류에 속하는 애고 이 깐부기병이 이제 종자 감염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 식물병리학 때 계속 나왔었던 문제예요. 봇거리 깐부기병은 종자 감염을 하는 애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감염을 시키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균제 문제에 오면서 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종자를 감염시키는데 그것 중에서도 종자 안에 있는 배를 감염시켜요. 그래서 보리 겉간부기는 종자 겉만 소독한다고 해서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자 안까지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자 바깥뿐만 아니라 종자 안까지 들어와서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침투성이라고 해요. 농약의 침투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다? 4번. 카복신제입니다. 카복신제는 대표적인 침투 이행성 살균제예요. 그래서 이 침투 이행성 살균제로 특히 종자를 소독을 합니다. 종자를 소독을 하는 침투 이행성 살균제인데 이 침투 이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종자 내부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간부기병은 이 종자 안에까지 감염을 시키는 애여서 종자 내부까지 약제가 침투해서 누구를 잡는다? 진균, 즉 곰팡이의 균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이런 기작으로 곰팡이의 균사를 공격하는 기장으로 그 그러니까 종자 안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보리 겉간부기 병균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침투는 뭐냐? 약제가 식물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식물 체내로 흡수가 돼서 어떻게 물관과 체관을 타고 식물체 전체로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해서 그 다른 부위에 붙어 있는 누구를 병원균을 잡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침투거든요. 그래서 요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다른 부위에 있는 병원균을 잡는다라는 요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요 침투 때문에 이미 침입한 병원균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진해부제 아까 있었죠. 진해부제 뭐랑 같이 있었냐면은 유기유황계 설명하실 때 있었어요. 유기유황계 설명하면서 보호살균제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만코제브, 진해부, 그리고 뭐 타민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해부제고 2번 네오아소진계는 아까 얘기했었죠. 비소, 무기비소와 철을 합쳐서 만든 유기비속의 살균제로 무엇을 잡는다고요? 벼, 잎집, 무늬, 마름병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문은 볼이잖아요. 얘는 벼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3번 캡탄제는 광범위 보호살균제예요. 보호살균제라 갖고 캡탄 자체도 종자를 소독을 하긴 하거든요. 종자도 소독을 하는데 문제는 지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종자 겉이 아니라 종자 내부까지 소독을 해야 되는데 캡탄은 종자 내부까지는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침투 이행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살균제이기 때문이에요. 78번 다음 중 침투성 살균제로 주요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번 페나몰린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침투성 살균제 있었잖아요. 이 앞에 카복신제 얘도 침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페나린은 피리미딘계 살균제인데 어디에 살균을 하냐? 과수의 흰가루병, 흰가루병, 그리고 검은별 무늬병을 방지합니다. 자, 여러분, 흰가루병, 검은별 무늬병 이거 떠오르시면 뭐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진균 안에서도 잔항균균입니다. 흰가루병은 대표적으로 흰가루병, 잔항균균에 속하는 건 흰가루병, 탄저병, 입마름병, 줄기마름병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나몰리계는 침투성 살균제인데 얘가 이제 언제 하냐? 어디로 침nhập 하냐? 생육기 때 경엽, 잎으로 침투를 해요. 앞에 있었던 카복신제는 종자를 소독한다고 그랬죠. 종자로 얘는 침투를 하는 반면 페나몰리는 생육기의 경엽, 잎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들은 침투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식물 표면에만 머물어요. 이 살균제들은 침투성이 없다. 식물 표면에만 머문다. 페나몰리는 침투가 있다. 어떻게? 식물체 내로 들어가는데 뭘 통해서? 잎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애예요. 그럼 보르도혼합액은 구리와 석회를 섞은 거라고 그랬었죠. 석회에 구리를 넣는다고. 얘는 무기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잎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병원균을 막아줘요. 망코제부는 유기유황계였었죠. 얘는 유기유황계의 보호살균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식물체 바깥에서 표면을 보호해주는 살균제예요. 프로피네브는 얘도 유기유황계 보호살균제입니다. 똑같이 망코제부처럼. 근데 요 프로피네브를 인트라콜리라는 상품명으로도 부른다고 한대요. 요거는 이제 격가지로 설명드렸어요. 7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살균제는 자, 백색 마늘 모양의 결정이다.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도열병 방지에 주로 사용된다. 도열병. 단백질 합성을 저해 작용을 한다. 정답은 1번 가스가마이신입니다. 자, 가스가마이신은 그러니까 정답이 가스가마이신인데 이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이 가스가마이신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징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특징이고 일단 가스가마이신 특징이고 가스가마이신의 물리적 특징이고 도열병의 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 기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열병을 방지하는 진균 곰팡이를 방제를 하는 앤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가스가마이신은 항생제 계열의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계열의 살균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방도 하면서 치료도 해줘요. 대표적인 항생제 계열의 살균제가 뭐가 있다? 가스가마이신, 그 다음 스트랩토마이신,
그리고 이 초기 1세대 애가 있었거든요. 왜 블라스트 무슨 S 이런 애 있었잖아요. 그 뭐 뭐뭐뭐 S 이런 애가 1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가마이신,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 그리고 발리다마이신, 발리다마이신 이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이 항생제 계열 살균제는 뒤에 이름에 끝에 마이신이 붙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스가마이신은 도열병, 뭐였죠? 진균이었죠. 도열병도 잡으면서 세균성 병균도 잡습니다. 그리고 스테립토마이신은 세균성 병균을 잡아요. 대표적으로 흰잎 마른병, 흰잎 마른병이라는 세균병을 잡습니다. 그러면 발리다마이신은 얘도 얘는 잎집 무늬 마른병을 잡습니다. 요렇게 요 항생제 계열 살균제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백질하고 단백질 합성 저해라는 요 작용 기작을 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 항생제 계열군 살균제가 하는 기작인 거예요. 어떻게 병원균이 병원군의 리보솜에 작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리보솜에 작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착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약제가 가스가마이신이에요. 스트랩토마이신도 그렇고 발리다마이신도 그렇겠죠. 나머지 질문 볼게요. 메틸브로마이드는 강력한 훈증제라고 했었습니다. 강력한 훈증제인데 얘가 토양을 소독해주는 훈증제였었대요. 근데 문제는 오존층을 파괴하죠. 오존층을 파괴해서 현재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티람은 유기유황계 보호살균제로 뭘 한다? 종자를 소독할 때 쓰는 애예요. 그 다음 4번 프롤루타노린, 얘는 다코닐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다코닐.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아주 유명한 광범위 살균제입니다. 정답은 1번 가스가마이신. 특히 이 부분 봐주세요. 도열병하고 단백질 합성 저해 작용, 요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아 이거 가스가마이신이네 라고 바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 4파트 살균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빠르게 이어서 다섯 번째 파트 생장 조절제 및 기타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8문제여갖고 아마 빠르게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중 자, 생장 조절제 및 기타, 이제 이거는 생장과 관련된 호르몬 관련 물질을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합성 옥신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BOH입니다. 얘는 인공 생장 조절제인데요. 합성 인공 생장 조절제인데 굳이 따지면 에틸렌 계열의 인공생장 조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BOH는 화성을 촉진시키는데 특히 파인애플의 개화를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합성옥신이란 얘기겠죠. NAA는 대표적인 합성옥신이에요. 진짜 NA는
NAA는 대표적인 합성 옥신으로 밝은 촉진, 그러니까 밝은 뿌리를 쫙 뽑게, 뿌리가 잘 뻗을 수 있게 밝은 촉진을 하거나 낙과 방지를 해주는 대표적인 합성 옥진입니다. 그리고 PCPA는 얘가 PCPA가 뭐냐면은 토마토 톤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와요. 토마토톤. 토마토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얘가 뭐냐면 착과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생장 물질이거든요. 근데 조절제거든요. 근데 요 토마토톤의 이 성분명이 PCPA입니다. 그럼 4번 비에노A는 뭐냐? 얘도 합성 옥신 중에 하나인데 역할은 착과를 촉진시켜주고 생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BOH가 합성 옥신이 아니에요. 81번 다음 중 저온 장일의 조건이 화성에 필요한 식물에서 저온 처리나 장일 조건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자, 어떤 식물이 그러니까 꽃을 피울 거예요. 꽃을 피울 건데 조건이 저온이나 장일일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은 저온 장일 환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1번 지베렐린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을 언제 요구하냐? 추나철이죠. 저온은 추나철이라고 해서 이게 꽃이 피어야 되는데 어떻게 피어야 되냐면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이 피는 저온 요구성 식물이거나 장일, 낮이 길어야 꽃이 피는 장일식물. 얘네한테 이제 환경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낯이 짧아도 오케이. 낯이 짧아도 오케이. 춥지 않아도 오케이. 누가? 지베렐린이 이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의 대표적인 기능은 1번 휴면타파예요. 자고 있는 씨앗을 깨웁니다. 2번 생장을 촉진시켜줘요. 특히 키를 키웁니다. 키를 크게 키웁니다. 생장 촉진이라고 하면 옆으로 줄기가 굵어지는 것도 있고 잎이 많이 나는 것도 있잖아요. 지베렐린은 키를 크게 키우는 생장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아까 있어요. 요거 화성을 유도를 하는데요. 화성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저온 장일 조건을 대신해서 화성을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4번 과실을 비대하게 해주고요. 과실 비대 및 숙기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지베렐린이 하는 역할이에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옥신. 아까 합성 옥신 얘기하면서 나왔죠. 뿌리내림, 밝은 뿌리내림, 세포신장, 낙과 방지를 해주는 게 옥신입니다. 시토키닌은 세포분열 촉진시켜주고 노화를 억제해요. 그럼 에테포는 노화를 유도하죠. 에테포는 노화를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이 노화가 유도된 걸 가지고 과일이 성숙해지고 개화를 촉진시켜줍니다. 82번
배의 비대 및 숫기 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은? 자, 앞에서 했었죠. 배, 과실, 비대 및 숫기 촉진. 그래서 요 정답은 1번 지베렐린을 발라줘라 인데, 지베렐린은 어디에 바르냐? 과실에 이제 배예요. 배. 과실가 먹는 배 말고요. 과실의 배인데 얘가 이 배가 뭐냐면 과실 자루, 괴경에 이 지베렐린을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지베렐린이 약간 연고처럼 되어 있대요. 연고 형태로 되어 있는 지베렐린을 내가 키워야 될 배, 과실의 배 부분, 그러니까 과실 자루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과실이 비대해지고 토실토실해지면서 숫기가 빨리 익게끔 해주는 게 바로 지베렐린입니다. 나머지 문제 볼게요. IAA, B6A. 자, IAA, B6A. IAA, B6A. 얘는, IA는 천연 옥신입니다. 천연 옥신이고요. BA는 시토닌 계열의 시토키닌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시토키닌 계열의 물질이겠죠. 그러면 천연 옥신과 시토키닌 계열이 만났으면 옥신 발근해주겠죠. 시토키닌 세포 분열해주겠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거고요. 아토닌은 아까 아토닉 살균제 할 때 나왔었어요. 아토닌은 안 나왔나? 식물 활력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활력을 주냐? 이 식물이 어떻게 활력이 되냐면 세포 내 물질 대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세포 내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베노밀액제는 살균제예요. 어디에? 도열병, 탄저병 같은 진균, 곰팡이, 병해를 막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베렐린이에요. 83번 다음에 생장 조절제 중 잎의 노화를 방지하며 저장 중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거. 자, 1. 노화를 방지한대요. 그리고 저장 중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대요. 정답은 2번 시토키닌입니다. 자, 노화 억제. 시토키닌이죠. 시토키닌은 세포 분열, 식물세포의 세포 분열과 노화 억제를 담당해주는 물질인데, 조절제인데, 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주는 요 세포 분열은 특히 어디를 해주냐? 견눈을 성장시켜준대요. 생물의 경류를 성장시켜주고, 노화 억제. 뭐죠? 젊음을 유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 시토키닌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신선도 유지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신선도 유지.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수확한 채소나 꽃에 시토키닌을 처리해주면 신선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잎이 노랗게 되는 황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단백질이나 엽록소의 분해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시토키닌입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옥신, 발근, 지베렐린 4개 있죠? 휴면타파, 그 다음에 화성 유도, 키크는 생장 촉진,
그 다음에 화성을 유도하는데 언제? 저온 장일 조건에 화성을 유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포실포실 잘 있게 과실 비대 및 숫기를 촉진시켜 줍니다. AVA는 얘는 AV 아부시스산이라고 해서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생장 조절제, 노화를 촉진해주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부시스산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입이 떨어지고요. 입이 탈락하고 기공이 폐쇄가 되면서 지베렐린의 반대인 휴면을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아부시스산은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애예요. 84번 과일의 착색 촉진 또는 배포도의 숙기 촉진, 그러니까 착색 촉진, 숙기 촉진을 다 하는 두 개를 다 하는 걸로 개발된 생장 조절제는 정답은 2번 에테폰입니다. 에테폰은 일단 숙기를 촉진시켜줘요. 숙기를 촉진시켜줘 갖고 갓 딴 열매를 그 에테폰에 이렇게 노출시켜주게 되면은 이게 노화가 촉진되면 숙기가 촉진되면서 떫었던 왜 우리 후숙하라고 그러잖아요. 과일 중에 뭐 망고 같은 거는 꼭 후숙을 해라 할 때 이 후숙 이게 결국엔 숙기 촉진이거든요. 뒤에 이제 이 에틸렌이라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떫었던 망고가 에틸렌에 의해서 숙기가 되는, 그러니까 잘 후숙, 잘 익어서 맛있는 망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테폰이 숙기 촉진, 착색 촉진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냐면 에테폰을 일단 식물체 내로 흡수를 해요. 그럼 흡수하는 과정 중에 에틸렌 가스를 방출을 합니다. 에틸렌 가스가 방출이 되는데 요 에틸렌이 바로 그 지금껏 얘기했던 그걸 역할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에틸렌은 기본적으로 익혀요. 숙기, 익힘, 그리고 노화 관련한 게 에틸렌이거든요. 그래서 익히는데 어떻게 익힌다? 착색, 언능 빨갛게 물들어 숙기, 언능 달아져, 그리고 적화, 적과. 여러분 여기서 적은 추출하다예요. 왜 안구 적출하잖아요. 그것처럼 꽃이 떨어지고 과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개화 촉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에틸렌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토마토돈. 토마토톤은 우리 합성 옥신이었었죠? 80번 문제였었어요. 합성 옥신 누구? PCPA. 얘가 하는 거고요. 얘는 성분을 성분을 해갖고 PCPA, 그러니까 토마토토는 착과를 해주는 거예요. 잘 익게. 그리고 토실토실하게 열매가 있게끔 비대. 인돌비는 천연 옥신인 IAA로 얘는 뭘 한다? 천연 옥신은 발근합니다. 뿌리를 해요. 지베렐린은 있었죠. 휴면타파 생장 촉진 어떻게? 키가 위로 크게. 그리고 저온 장일 화성 유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대 과실 비대 숙기 촉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베렐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착색, 숙기 촉진 이거죠. 착색, 파랬던 사과가 초록색이었던 사과가 빨갛게 색깔이 바뀌는 거. 그게 착색입니다. 85번.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NaA라고. NaA는 대표적인 합성 옥신입니다. 우리 80번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대표적인 합성 옥신인 Na에는 그럼 옥신이 뭘 하죠? 밝은 촉진, 그리고 과일이 떨어지는 낙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NaA입니다. 대표적인 합성 옥신이에요. 그럼 MH는 영어가 말레리 하이드라자이드라는 물질로 양파나 감자에 싹을 트는 거, 싹트기, 발화를 억제해 줍니다. 그럼 B군은 다미노자이드라는 애로, 얘는 어떤 애냐면 그 화해류인데 그 국화 같은 거죠. 국화 같은 화해류에 키를 작고 단단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키우거나 혹은 사과의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나머지들의 생장을 억제할 때 쓰는 게 비구라고 합니다. CCC는 크로모 쿼트 크롤라이드라는 물질인데, 얘는 어떤 애냐면 식물 마디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식물 마디 길이를 짧게. 왜? 키를 줄이려고. 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죠.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CCC입니다. 그래서 CCC는 대표적인 외소 화재라고 합니다. 86번. 다음 식물 생장 조절제 중 생장 억제제. 방금 했었죠. 생물 억제제. 뭐 있었죠? NH제, 그 다음 CCC, 그 다음 B9. 요게 방금 앞에서 나왔죠? 식물 억제제. NH 뭐? 양파, 감자, 싹트기 억제, 발화 억제. CCC는 외소화, B9는 키 작게 만드는 성생장 억제제예요.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알파 나프탈렌 초산. 자, 알파 나프탈렌 초산 NaA입니다. 그럼 NaA 한번 볼까요? 나프탈렌 엑시스트 에이시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알파 나프탈렌 초산은 NaA로 가장 대표적인 합성 옥신입니다. 얘는 어디에 쓴다고요? 밝은 촉진, 낙과 방지. 즉 과일이 잘 붙어 있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게 합성 옥신인 NaA예요. 지베렐린은 또 한번 해볼까요? 휴면타파 생장 촉진 어디로? 키로.
kg. 그리고 저온 장일 조건의 화성 유도, 개화 유도, 화성 유도. 그 다음 과실 비대 낙과 방지였었나? 아닌데. 과실 비대 속기 촉진. 네. 과실 비대 속기 촉진을 해주죠. 지베렐린은. 아토닉은 아까 그랬죠? 아토닉은 그 식물 활력제라고 썼잖아요. 식물 활력제. 앞에서 몇 번째 문제에서 봤었죠? 아토닉. 여기 있죠. 3번. 식물 활력제. 세포 내 물질 대사 활성화. 82번 문제였어요. 식물 활력제로서 세포 내 물질 대사를 왕성하게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토닉은 식물 활력제인데 니트로페놀 계열이고요. 어떤 식으로 활력을 해주냐? 식물세포 내에 있는 원형질의 유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형질 유동을 활발. 여러분, 식물세포 내 원형질이 뭐죠? 소스인가? 걔네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질 유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 식물이 비료를 흡수하게 해주고 그에 따라서 생육을 촉진시켜 주겠죠.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아토닉제입니다. 87번 다음 중 살비제. 살비제가 뭐지? 살응애제를 살비제라고 해요. 얘 작용점 및 작용 기작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농약은. 제가 이거 아까 앞에 풀면서 그 살충제, 살응애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푸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왜 나누냐면은 응애는 곤충이 아니라 거미강에 속해요. 그래서 살응애제, 살비제는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만 죽이는 약이에요. 응애만 죽이는 약이 살비제예요. 그럼 이 살비제와 작용점이 작용 기작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농약은 살균제, 제초제, 살선충제 중에 정답은 4번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애가 제일 크게 보면 절지 동물문 안에 개문, 강속, 개문, 강속, 과속, 종 있죠. 요 개문, 절지 동물 안에 곤충강, 거미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충들은 다 이 곤충강 안에 들어있거든요. 대부분 해충. 근데 응애는 거미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곤충을 잡는 걸 살충제, 거미강 안에 있는 응애를 잡는 게 살비제. 근데 살충제나 살비제나 어디에 들어있다? 절지 동물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비제와 작용점과 작용기작이 같은 것은 4번 살충제입니다. 어떻게? 어느 부분? 거미도 그렇고, 아니, 곤충도 그렇고, 응애도 그렇고, 뭐 거미 다 포함이죠. 얘네들 다 신경계 구조를 건드려요. 이 살비제, 살충제가. 신경계 구조를 건드리는데 어떤 거? 아세틸 콜린 수용체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죠? 아세틸콜린을 분해할 수 있는 아세틸콜리다타제라는 효소를
공격해갖고 얘가 신경이 폭주하게끔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아세틸콜린이 분해 안 되고 축적이 돼갖고 그게 신경을 뭐죠? 신경을 되게 곤란하게 해주는 호흡 마비도 오게 하고 이렇게 뭔가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고 해서 결국에는 곤충이 호흡곤란과 마비로 죽게 만든다 라고 하는 신경계 구조를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사과정, 에너지 대사과정을 건드려요. 그 작용점이 두 개 모두 다 작용점이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과정을 건들고 그 작용 기작도 비슷해요. 같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과정은 ATP가 못 생성되게 호흡을 방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곤충의 기문을 막는다, 해충의 기문을 막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살충제입니다. 살균제의 기작은 자, 균을 잡는 거예요. 어떤 균? 세균, 진균, 곰팡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잡는 앤데 얘들을 어떻게 작용 기작을 한다? 세포벽 합성을 저해한다든지 뭐였죠? 생화물의 합성을 저해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갖고 죽이고 제초제는 식물의 광합성이나 식물 호르몬 체계를 공격하는 작용점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살선충제는 이게 살선충제는 이 선충이 토양 속에 있는 해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살선충제보다는 살충제가 훨씬 더 살비제와 작용점 및 작용기장 양상이 더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다음 약제 중 응애의 알, 어린벌, 성충에 대해서 골고루 살충 효과가 큰 약제는 정답은 디코폴입니다. 1번.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응애잖아요. 우리 살비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응애가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눈 깜짝할 시에 번식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죽일 때 한 번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애 알, 응애 어린 벌레, 그러니까 약충이죠. 알, 약충, 성충 응애의 이 모든 상태에 따른 모든 거를 한 번에 죽여야지만 살충 효과가 큰 거예요. 응애는. 그래서 디코폴은 유기염속의 살비제예요. 유기염속의 살비제. 자, 유기염속의 독하죠. 유기염속 살비제는 속효성 짱이에요. 잔효성 짱이에요. 엄청 빠르게 얘 디코폴을 응애한테 뿌리면 그 즉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서 알, 약충, 응애 알, 응애 약충, 응애 성충 할 것 없이 싹 다 잡아버리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도 잔효성, 그 안에 성분이 오랫동안 머물어요.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환경에 잔류되는 잔류 문제로 어떻게 된다?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디코폴은. 하지만 살충 효과 자체로만 보면 디코폴이 가장 크다입니다. 그럼 EPN은? 자, 여러분, EPN, 유기인계 살충제죠. P, 유기인계 살충제로서 EPN은 성충알은 잘 잡아요. 성충은 잘 잡아.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알을 못 잡아요. EPN, 유기인계 EPN은. 그럼 테트라디포는? 얘는 산란제예요. 알을 잡는다고. 산란제. 그래서 얘는
응애의 R, 응애 R, 약충은 OK예요. 근데 성충은 못 잡아요. 그러면 다이아지노는 유기인계 살충제입니다. 유기인계 살충제로 뭘 잡아요? 진딧물을 잡는 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신 기출문제, 최신 문제 중에 제4과목 농약학과 관련된 최신 문제 88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